일반 분들이 봤을 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나도 이 DLP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을 먼저 사라, 해봐라.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저 상품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오늘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3D 프린터죠. 네. 이름이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여기 밑에 포톤 모노 4K. 네, 보통 모노 4K, 4K가 뜻하는 거는 화질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해상도 해상 퀄리티. 저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중에 아마 30만 원대일 거예요. 되게 저렴한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4K인데 4K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보다 거의 2배 이상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DLP라고도 부르는데 LCD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DLP 혹은 LCD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그 LCD가 우리가 생각하는 LCD가 맞습니다. 보통 모니터나 TV 같은데 LCD 화면을 쓰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LCD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Z축이 안쪽에 보시면은 LM 가이드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어도 돼요, 이거? 네, 네. 여기 뒤쪽에 LM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XY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Z축 단일로 되어 있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거를 수조라고 부르는데 수조에 이 베드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붙이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내리고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담갔다 뺐다를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이 베드가 위로 올라와서 출력물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저 안에 저 레진 들어있는 거죠? 네, 안에 들어있어요. 사용하는 건 USB를 쓰죠, 이 친구는. 네, 여기 오른쪽에 USB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여기 뭐 전원 버튼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화면은 이제 이 작은 LCD 창 터치 방식인가요? 네, 터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작은 LCD 창에 뭐 필요한 것은 다 버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출력 버튼만 있으면 네.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 이미지가 레이어별로 표시가 돼요.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3D 프린터를 뽑을 때 첫 레이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첫 레이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출력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에 퍼즈 일치정지를 눌러서 레이어가 쌓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로운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또 해왔죠. 이게 거의 세트죠, 세트 사실상. 그죠? 네. 네, 옆에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게 세척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경화기. 네. 사실 같은 제품이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왼쪽은 이제 세척용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은 경화용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 DLP를 이걸 사셨다. 요것만 사면은 절대 안 돼요. 안 돼.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이제 세척이랑 경화를 금방금방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대를 구매를 한 거고, 원래는 한 대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을 이제 빼가지고 요 케이스를 이렇게 씌운 다음에 경화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요거랑 세트는 아니니까 네. 굳이 뭐 요 회사의 제품에 세척기와 경화기를 사지 않아도 저는 무관하지만 이 제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셔블 레진이라고 해서 네. 물로 씻을 수 있는 레진도 나오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경화기는 필요는 하겠지만 세척기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워셔블 레진은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진에 비해서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리고 세척 용액도 아까 제가 이제 뭐 무수 에탄올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독성 물질이 적은 세척 용액도 나오고 있긴 해요.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베드 사이즈가 지금 몇이었죠? 지금 가로가 125, 세로가 대략 68 정도 돼요. 68mm.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 사실. 네. 제일 작은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네. 네, 근데 저 친구 말고도 저희가 큰 것도 갖고는 있죠. 네. 보면 X, 네. EK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저 작은 거를 초보자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큰 것보다는. 네. 네. 근데 또 초보자분들은 또 큰 거 살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DLP 방식의, 심지어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플랫폼의 사이즈의 크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이 모노 4K라고 하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좀 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던 게 모노 X 6K라는 제품인데, 일단 DLP에서는 베드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규어를 조금 큰 크기로 뽑고 싶다 해서 이 모노 X 6K를 샀을 경우에 출력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이유는 일단 베드가 커지면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면은 베드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베드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레벨링이라고 부르죠. 레벨링을 우선 잘 해야 되는데, 이 레벨링이 큰 사이즈는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내가 매뉴얼대로 맞췄다고 하더라도 분명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게 덜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원기둥을 여러 개 뽑는다, 이 모노X 6K에서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죠. 뭐 한 30개 정도 뽑을 수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출력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DLP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독학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FDM에 비해서는 자료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혼자 하시려다가 실패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이 보긴 했어요. 그죠. 중고에 많이 매물이 올라오는 편이죠. 네. 왜 독학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뭘까? 음. 그런 걸 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진짜 이제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이 DLP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작은 제품을 먼저 사라. 작은 제품. 해봐라. 그리고 일단 서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매뉴얼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일단 친절하지가 않아요. 사전에 아셔야 될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FDM은 사실 그냥 매뉴얼대로 해도 웬만하면 나와요. DLP는 자료 조사를 일단 최대한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 게, 레진에 이제 처음에 경화를 시킬 때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세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공간이 구비됐을 경우에만 DLP를 출력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중요한 게 추우면 안 돼요. 베란다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날씨도 좀 영향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까다로워요, 되게. FDM이랑 다르게 훨씬 더 온도에 좀 더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 할 때 막 기포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드라이기를 뭐 네, 맞아요. 이게 온도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유지해줘야 되는 온도를 대략 1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온도 같은 경우가 이 레진 자체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주변 온도도 중요해요. 주변 온도가 너무 온도가 낮거나 너무 온도가 높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그 온도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햇빛을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누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UV를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뭐 단열이 된다거나. 햇빛이 들어오면 중간에 경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왜냐 햇빛 안에 UV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한 케이스지, 어떤 단열 기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를 또 이제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김에 지금 이제 서포트? 네. 서포트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세요. 빼기가 FDM에 비해서 슈퍼나 작거나, 여기 이렇게 저희가 또 출력물도 있으니까 흔적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서포트.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 DLP의 출력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석 베드를 다는 거예요. 자석 베드는 뭐냐면은 FDM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 출력물을 떼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석 베드를 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자석 베드는 DL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DLP는 면경화 방식이긴 하지만 똑같은 면을 그 경화를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력을 해야 잘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비스듬히. 예, 각도를 기울여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각도 기준은 보통 45도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뭐 레진이 흘러서 그런 거야? 이게 흐르는 각도가? 흐르는 것도 있고 맺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화가 잘 안 돼요. 예, 이렇게 면이 많은 경우 한 번에 경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샤프하게 배치를 해서 네. 최대한 면을 좁게. 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5초라고 치죠. 5초라고 쳤을 때 조사를 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5초,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5초 똑같아요. 그럼 이제 FDM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정육면체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어려울 수도 꽉 차 있는 정육면체는 네. 더 어렵게 출력을 네, 해줄 수 있다.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안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를 속을 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속을 비워서 출력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형태만 중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안에를 꽉 채워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여서 뽑아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소프트 자국들이 다 있죠. 얘는 살짝 비스듬히 뽑은 케이스예요. 슬라이싱도 엄청 빡세네요. 그래서 좀 슬라이싱 하지도 않는데. 처음에 테스트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석 베드를 달게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해지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 일자로 이렇게 거꾸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고 치면은 물론 이 손가락 같은 부분에는 소프트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를 바닥으로 기준을 했을 때 자석 베드 같은 경우는 FDM과 거의 이렇게 180도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자석 베드는 중력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석 베드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너무 높으면. 네,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그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